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상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살펴봤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게 어떠한 선분이 주어지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다. 있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고요. 네. 요것이 이제 기본 작도 첫 번째였잖아요. 네. 그러면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뭘 했었냐면 저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을 제외하면 다른 점에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을 내가 선택을 하건 양 끝점까지 그은 두 선분의 길이는 항상 같고 네. 이런 점이 아닌 점에서는 같아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걸 활용해서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진다. 그래서 왜냐하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유일하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점이 바로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이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였었죠. 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뭘 했었냐면 어떠한 각이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네. 두 빛깔의 크기는 서로 같다. 직각 삼각형을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한 각이 직각이면 빗변의 길이를 먼저 비교를 해봐서 둘이 같고 만약에 남은 한 변의 길이만 같아도 두 삼각형은 합동이 합동이다. 된다. 이것을 RHS 합동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거꾸로 두 밑가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저 근데 저기 저번 시간 듣다가 나중에 예.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증명하는 과정이 우리 말로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으로 좀 정확하게 글로 표현이 되면 그걸 활용해서 다른 것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그래서 한 번만 봐주면 이거를 기본으로 틀로 해서 다 증명해서 글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러면 되도록이면 네. 모든 논증을 네. 말로도 하지만 네. 글로도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서 네, 당분간 그런 연습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익숙해져서 눈으로.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증명을 전체적으로 물론 써주시긴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론지 예, 나한테 다가오지 다가오지 않는 않는다. 거죠. 이런 네. 거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본 정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그럼 먼저 뭐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상황이. 선분이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를 그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분 AB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로 나온다면 예, 주어진 말이 이건가요? 만약에 문제로 그렇죠. 문제에서 선분 무엇을 찾는다 뭐 이렇게 아니죠. 어떠한 선분이 주어지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음을 보여라. 증명하라.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게 가능함을 보여라.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모든 삼각형의 외심이 존재함을 보여라. 그래서 그거에 보여라는 대해서 게 설명해 그렇죠. 나가는 거죠.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한테 납득할 수 있게끔 네. 증명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선분이든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선분 AB가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 다음에 두 점 AB는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A와 B를 중심으로 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동일한 반지름을 가지는 두 원을 그리자. 그러면 A, B를 각각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각각이라고 써주면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그죠? A, 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어떤? 같은. 그러니까 A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원을 내가 그렸다라면 이번엔 B를 중심으로 해서 얘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그려주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이때 그 두 교점을 P, Q라 하자. 네. 그러면 위에 그림상에서는 얘가 P, 예를 들면 얘가 Q 이렇게 Q. 되겠죠. 네. 직선 P, Q를 이제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선분 AB의 뭐다? 수직 2등분 선이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한 건 내가 뭘 한 거냐면 그러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죠. 여기까지는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그은 것이 왜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납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정말 증명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붙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동일한 원을 그렸다 그랬기 때문에 AP 길이하고 BP 길이가 어떨까요? 같아야 되겠죠. 같겠죠. 그러니까 AP 길이하고 BP 길이가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AQ 길이하고 BQ 길이도 같죠. 예, 같아야죠.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PQ 선분을 생각을 해보면 양쪽 삼각형에 공통변이 돼요. 그렇죠. 저 노란, 저 연두색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 APQ와 삼각형 BPQ는 서로 합동이에요. 예. 가로 열고 왜냐 SSS 합동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따라서 뭐가 같아지냐면 각 APQ와 각 BPQ가 또 같아지죠. 그리고 AB와 PQ 선분의 교점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서는 AB와 PQ니까 여기에요. 네. 요 점, 그 점을 H라 하자. 그러면 AP랑 BP 같죠? 네. 그 다음에 AQ와 BQ도 같죠. 아니죠. pH를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pH.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AP 길이하고 BP 길이가 같고 각 APQ와 각 BPQ도 같고 네. 그 다음에 pH는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건 길이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PAH하고 PBH가 또 합동이 되죠. 아, 그러네요. 밑에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건 할 필요가 없죠. 아, 같은 거라? 예, 동일한 이야기니까. 따라서 AH 길이하고 BH 길이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예, 동일한 합동인 삼각형의 두 변이니까 이고 각 AHP랑 각 BHP도 요각하고 요각의 크기도 같아야 되는데 전체가 평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직각이 되겠죠. 네. 따라서 직선 PQ는 선분 AB의 뭐다? 수직 2등분 선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이제 비로소 모든 논증이 그러네요.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되게 재밌네요. 예. 예, 그래서 글로 써도 말로 하는 거랑 사실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글로 쓸 때에는 어떤 게 더 명확해지냐면 우리가 그 이전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기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썼을 때 좀 더 간단해지고 서술 자체가. 그러네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런 것들 없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말로 풀어쓰게 되면 증명 과정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그리고 없겠죠. 정확한 지점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용어 해야 하면. 자체에 대한 뜻이 뭐냐에 따라서 음. 서로 간에 뭐 이견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을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학문이야, 공리로부터 출발하는 학문이야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그래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자신의 사고력만 향상시킨다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예제라 그러잖아요. 네. 이그젠플 해당하는 예제들을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이그젠플들을 몇 개만 풀어봄으로써 사실은 얘를 적용하는 훈련들을 조금만 해주면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고 이 의도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예를 한번 적용해 볼까? 만약에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되면 얘를 또 적용해 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단초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가냐면 거꾸로 가죠.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문제풀이로 해결 방법 자체를 외워버려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래야지 빨리 풀리니까. 그것도 착각이죠. 빨리 풀린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왜 시험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풀어야 되는 문제들 많고. 근데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 사고력 향상의 훈련들을 좀 충실히 해놓으면 시험 시간 안에 그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수능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라는 건 굉장히 가혹해요. 네. 그러니 외우지 않으면 그 시간 안에 못 풀어요라고 늘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거에 익숙해진 친구라면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100분 안에. 그래요. 예, 아무것도 안 외우고 있어도 사실은. 사실 근데 저기 정의, 네. 이렇게 정리를 위한 정의들, 정의하고 단어들, 공리들은 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암기라고도 표현하지만 그쵸.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숙지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깊이 있게 이해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표현법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교과 과정 안에서 충분히 숙지가 되나요? 사실은 되게 궁금해서. 예. 근데 갑자기 이것도 그렇고 그 전에 대수학, 자연수, 뭐 유리수까지 그 대수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 기하학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지금은 없는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수학이 발전해온 과정만을 쫓아가서 공부를 하면 사실은 너무 오래 걸려요. 더 복잡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그 시행착오들을 다 수정 보완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과정만을 쫓아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도 어렵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 체계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고민해서 만들어낸 체계죠. 그러다 보니까 대수학에서 사고력이 좀 확장되다가 더 이상 대수학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도착해요. 그럼 거기서 기하학으로 넘어와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처음엔 연관성도 잘 보이지 않지만 전혀.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대수학에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랑 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돼서 새로운 어떤 또 다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점 나선형으로 사고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꼴이 되게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 문제만 해결하고 그것들만 꼭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들,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들. 그거라면 일반적인 회사 생활이나 나와서도 교과 과목에서 벗어나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지. 그것이 왜 당연할 수밖에 없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납득시키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것을 기르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이 향상이 되면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소설가가 될 거예요. 국문학을 전공해서.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왜 저한테 자꾸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소설을 쓰려고 해도 사실은 이야기 자체에 개연성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아 마땅히 저럴 법해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그쵸.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기초적인 학문이네요. 정말. 그렇죠. 정말 기초이니까 수학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학에서 원리에 천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가 길러지고 그러면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력도 사실 길러진다. 원리가 똑같거든요. 네. 숙지. 예.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력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잘 되면 언어의 활용 능력도 엄청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꺼놓질 않고 있었네요. 아 참. 이 언어의 활용 능력까지도 길러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어 점수도 사실 올라가요. 아, 영어 그렇군요. 점수도 올라가고. 음. 근데 이런 점수들이 다 따로따로 나오는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외우니까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어쨌든 숙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활용해야지 또 숙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처음 과정은 좀 지루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을 좀 거쳐야만 하는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전 자주 이렇게 증명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도 지난번에 했던 네.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글로 표현을 해보고 네. 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